미션, 트래블 미션이 10점이죠. 가장 중요한 걸로 판단이 된다. 트래블 스타일 8번. 트래블 스타일 8번이 뭐였죠? 사진 촬영이 중요하지 않냐, 사진 촬영이 중요하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였다. 좀 중요하지 않은 거는 동반자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나이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성별은 진짜 중요하지 않다. 여행자의 성별이 어쨌든 간에 여행지를 고르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모델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Hello World!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형입니다. 오늘은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AI 허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데이터셋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서 이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데이터셋은 AI 허브에 있는 국내 여행 로그 데이터, 수도권 지역을 여행한 여행자분들이 남긴 여행의 기록들을 데이터화한 그런 데이터셋인데요. 2013년 11월 17일날 최종 개방이 된 따끈따끈한 데이터셋이고요. 전국을 수도권, 동부권, 서부권, 제주, 도서지역 각 권역별로 4,000세트씩 총 16,000세트로 여행 로그 데이터를 구축한 것 중에 수도권 지역의 여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의 이동 패턴과 소비 내역, 활동 내역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관광산업의 혁신을 위해서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셋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데이터셋을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 어노테이션 포맷 및 데이터 구조에 보면은 이 데이터 구조에 대한 ERD라고 하죠. 이 구조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여행이라는 게 이제 방문지 정보가 기본이 되고요. 내가 이번에 무슨 제주도 여행을 갔다. 이 제주도 여행에서 여러 장소를 다녔을 거잖아요. 그 장소들을 이제 모아서 하나의 여행으로 만든 게 바로 여행 아이디, 여행을 나타내는 그 아이디가 되고, 나 방문지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주도에서 회를 먹으러 갔다. 횟집이 방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문지 명이 나와 있고, 체류 시간, 방문지 유형 코드, 재방문 여부, 그다음에 만족도, 재방문 의향, 추천 의향,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할 점수는 만족도를 사용할 거고요. 이걸 좀 더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여행 아이디로 검색을 해서 이 여행 아이디에서 여행 아이디를 검색을 하면 여행객의 아이디, 그러니까 여행객이 누군지 알 수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비식별화가 되어 있어서 실명이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이제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개별 미션이라는 게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지, 그 다음 미션의 우선도, 이런 것도 다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매 내역 같은 것도 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동수단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관광 사진, 사진도 나와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은 여행객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왜냐면 여행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방문지를 추천할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행객이 이제 성별, 연령대, 최종 학력, 혼인 상태, 선호 여행 시도, 그다음에 여행 스타일. 여행 스타일 같은 경우는 자연을 좋아하냐, 도시를 좋아하냐, 여행 스타일은 숙박을 좋아하냐, 아니면 당일을 좋아하냐, 새로운 지역을 좋아하냐, 익숙한 지역을 좋아하냐, 이런 식의 여행 스타일이 8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 동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행의 동반자 수,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화 되어 있으니까 이 데이터들의 일부를 사용해서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여기 AI 허브에 나와 있는데,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제가 사용한 거는 일단은 라벨링 데이터를 사용했죠. 트레이닝 데이터 중에 라벨링 데이터의 TLCSV zip 요 파일을 보면은 AI 허브가 편해진 게 이제 개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네, 그게 좋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시면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제가 사용한 CSV 파일은 여행 CSV 파일이랑 여행객, 그 다음에 방문지 정보, 요 3개의 CSV 파일을 사용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더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3개의 CSV 파일을 일단 GitHub에 올려놓고 이걸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사용해서 이 CSV 파일을 읽어줄 거예요. 일단은 방문자 정보, 판다스의 read CSV로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DF 플레이스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방문 지역의 에어리아 아이디랑 뭐 그다음에 트래블 아이디, 여행 아이디죠. 비짓 오더, 방문한 순서, 방문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방스 마을, 뭐 친구, 병점역, 더 현대서울 이런 식으로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DF 플레이스에 전부 다 저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행 정보도 저장을 해야겠죠. 여행 정보에서 이제 트래블 아이디 이걸로 묶어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정리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데이터셋은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은 트래블 미션 체크 요거를 사용할 거고요. 여행객 정보도 이렇게 불러와 줍니다. 여행객 정보에는 트래블러 아이디, 여행객의 아이디랑 성별, 나이 뭐 이런 것들이 나와있죠. 여행 스타일, 네, 이런 것들을 또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개의 파일을 불러왔는데 이 3개의 파일을 판다스의 머지를 사용해가지고 전부 다 합쳐줄 거예요. 그래서 여행지를 중심으로 전부 다 합쳐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게 다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 프레임이 엄청나게 큰 데이터 프레임이 되고 3만 줄 정도의 이런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데 이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막 집에서 뭐 출발했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난으로 돼 있죠. 난으로 돼 있는 데이터들, 여기도 뭐 난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좀 더 전처리할 때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여행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만약에 이제 A015688 요 데이터를 보면은 이분은 지금 파주 여행을 하신 거네요. 파주 여행을 하셨는데 경기 파주, 이 파주 여행을 한 게 하나의 아이디로 묶여 있고요. 파주 여행을 했을 때 프로방스, 다운 무인텔, 헤이리 예술마을, 그다음에 집, 아이너스 출판단지점 이것들을 다 들려서 여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몇 월 며칠 날 여행을 했는지 날짜도 나와 있고요. 나홀로 여행, 네, 이런 이제 여행의 스타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는 하나씩 찬찬히 보시고 나한테 필요한, 내가 생각했을 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셋 전처리를 할 건데 일단은 트래블 미션 책이 이제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즈 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즈 널이 아닌 거, 네, 물결 표시가 아닌 거란 뜻인데 이제 널이 아닌 거를 전부 다 걸러주고, 트래블 미션 책이 요게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거를 뽑아서 인티저 형태, 숫자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다시 넣어주고요. 그러면 트래블 미션 책 인트라는 칼럼이 생기면서 이렇게 인티저 형태로, 정수 형태로 저장이 되죠. 데이터셋 전처리 두 번째, 필요한 열만 추출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일단은 성별, 그리고 나이, 여행 스타일이 8개가 있는데요. 8개를 다 뽑고, 그다음 여행 모티브, 목적이죠. 여행 목적, 그래서 여행을 같이 간 사람의 수, 동반자 수죠. 그 다음에 여행의 미션, 아까 뽑았던 전처리했던 여행의 미션 인티저 형태를 넣고, 그 다음 우리가 방문했던 지역의 이름, 그리고 만족도, 요렇게 일단 뽑아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고 나서 비어있는 행들을 지워주기 위해서 드랍 NA라는 메소드를 써가지고 전부 다 지워주면은 요렇게 간단하게 남아요. 성별, 나이, 뭐 트래블 스타일 이런 것들 남고, 마지막에 만족도가 1점에서 5점까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방스 마을, 뭐 병점역 1호선 이렇게 다 들렸다고 하는 여행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3만 개 정도 있었는데 데이터를 이제 비어있는 곳을 지우다 보니까 15,000개 정도 남았네요. 데이터셋 전처리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용할 것은 리그레션 모델이에요. 회귀 모델을 사용할 건데 이 회귀 모델에서 사실 숫자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숫자만 넣어야 되는데 숫자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성별 같은 거, 성별은 남녀로 되어 있어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남녀를 또 숫자로 바꿔줘야 되고, 그다음 트래블 스타일도 지금 여기에 숫자로 이렇게 소수점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것도 결국은 카테고리컬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범주형으로 바꿔줄 거고요. 트래블 모티브도 이것도 범주형이겠죠. 여행 동기도 몇 개 중에 찍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범주형으로 바꿔줄 거고, 트래블 컴패니언 넘버는 동반자 수죠. 동반자 수는 어차피 숫자니까 상관이 없고, 트래블 미션도 범주형입니다. 요것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비짓 에어리아도 이제 전부 다 범주형이기 때문에 숫자로 바꿔줘야 되고,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별, 그 다음에 트래블 스타일, 트래블 모티브,
미션, 여행지 이렇게 해서 범주형 데이터들을 바꿔줄 건데, 우리가 오늘 사용할 이제 모델인 캣부스트를 사용하면은 이 범주형 데이터를 따로 우리가 전처리하지 않아도 그냥 범주형 데이터가 어떤 거다 라는 것만 지정을 해주면 알아서 바꿔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라는 걸 정의해주기 위한 Categorical Feature Names 라는 변수를 지정을 해줬고요. 근데 이 범주형 데이터는 스트링 형태거나 인티저 형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 소수점 형태로 되어 있는 요런 것들죠. 트래블 스타일 같은 것도 소수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4.0 이렇게 요거를 전부 다 인티저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별이라고 나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방문지 이름 요거만 빼면은 전부 다 소수점 형태의 범주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거를 전부 다 인티저 형태로 바꿔주는 코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 전처리 네 번째, 바로 트레인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나눠줄 건데요. 80%는 트레이닝 데이터, 20%는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전체 데이터셋 중에서 11,944개는 학습에 사용할 거고 2,986개로 검증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델은 캣부스트를 사용할 건데요.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많은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고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 한글로 설명해준 블로그를 남겨둡니다. 그다음 튜토리얼 노트북도 제가 남겨놓을게요. 근데 이게 캣부스트 문서가 친절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튜토리얼 코드들을 보면서 좀 학습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콜랩에 캣부스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pip install 캣부스트 이렇게 해주고요. 근데 캣부스트가 되게 좋은 점은 GPU를 사용해서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GPU를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 일단은 데이터셋을 잘 정리를 해서 이 풀이라는 곳에다 넣어줍니다. 트레인 데이터 풀,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풀 이렇게 만들어서 풀을 넣어주고, 여기에 트레인 데이터에서 일단 여기는 X 부분이죠. 그 다음에 Y 이렇게 넣어줄 건데, 우리는 만족도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여행객이랑 여행지의 정보들을 보고 이 사람이 이 여행지에 갔을 때 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예측할 겁니다. 1점에서 5점 사이로. 피처가 이 만족도를 뺀 모든 데이터가 되고요. 라벨은 만족도만 넣은 게 되겠죠. 지금 여기 드랍을 시켰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정해주고 cat features에다가 categorical feature names를 넣어줘서 어떤 행이 categorical 데이터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도 이렇게 풀을 만들어주고요. 똑같이 모델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캣부스트 리그레서, 리그레션 회귀 모델을 사용할 거고, 로스 펑션은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네,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는 민 스퀘어드 에러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죠.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은 MAE, 민 앱솔루트 에러를 사용할 거고, 태스크 타입은 GPU. 네, CPU나 또 GPU에서 연산할 수 있는데 GPU로 연산하면 훨씬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리그레서, 캣부스트 리그레서의 뎁스가 높아질수록, 뎁스가 깊어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속도가 느려진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0.01,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는 2000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 핏 한 다음에 트레인 풀하고 테스트 풀을 넣어주고, 그 다음 500번마다 이렇게 로그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0.69, MA가 0.69에서 0.59까지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베스트가 언제 나왔는지도 여기 알려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000번의 이터레이션을 돌았는데 지금 1999번째에 베스트가 나왔다고 하네요. 0.5940354로요. 한 1분 5초 정도면 이제 학습이 완료가 됩니다. 빠르죠? 그래서 테스트를 할 건데요. 일단 테스트 데이터에서 랜덤한 데이터를 뽑아서 0번째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여성, 30대 여성이고 트래블 스타일은 이렇게 되고요. 한 명이랑 같이 갔고 양주 나리 농원을 갔을 때 이 사람의 만족도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모델 프리딕트를 해서 요거를 만족도만 빼고 넣으면 만족도를 4.2점으로 예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4.0이니까 0.2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또 다른 경우로 볼게요. 자, 22,385번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20대 남성인데요. 스타일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랑 행궁이라는 데를 갔대요. 그
근데 실제로 가서 이 사람의 만족도가 2.0점이었는데 우리 모델로 테스트를 해보면 3.7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정확도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정확도가 안 좋은지 제가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높은 점수만 나오더라고요. 높은 점수의 경향성이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를 봤을 때 테스트 데이터의 만족도가 1인 경우 1인 경우가 몇 개 없습니다. 그죠? 2인 경우도 봤어요. 만족도를 2점으로 준 경우도 봤는데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셋에 보면은 1점하고 2점짜리가 잘 없다. 몇 개 없다. 왜냐면 테스트 데이터가 몇 개였죠 아까? 3000개 정도 되는데 3000개 중에 1점하고 2점의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잘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3점, 4점, 5점을 많이 줬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중에서도 4.5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만족도가 적은 게 잘 없으니까 모델이 자꾸 높은 점수만 예측하려고 이렇게 된 거죠. 데이터에 불균형 문제가 있어서 정확도가 많이 좋진 않다 라는 게 있고요. 일단은 이제 모델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저렇게 한 거고, 실제로 요걸로 이제 뭔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려면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일단은 많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캣부스트 모델도 피처 임포턴스를 뽑을 수 있어서 어떤 피처가 중요한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트래블 미션이 10점이죠. 가장 중요한 걸로 판단이 된다. 모델이 트래블 미션을 가장 중요한 것을 판단했고, 트래블 스타일 8번. 트래블 스타일 8번이 뭐였죠? 사진 촬영이 중요하지 않냐, 사진 촬영이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좀 중요하지 않은 거는 동반자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나이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성별은 진짜 중요하지 않다. 여행자의 성별이 어쨌든 간에 여행지를 고르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모델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구현 시에 참고할 만한 코드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여행지를 이제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행지가 8,700개의 여행지가 있는데요. 테스트 데이터 중에 랜덤한 걸 하나 뽑아가지고 요걸로 실제로 사용자들이 내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트래블 스타일하고 내가 남잔데 20대 남성이야. 근데 내 여행 스타일은 이렇고 어쩌고저쩌고 해. 그걸로 여행지를 추천해줘. 딱 이랬을 때 트래블러, 여행자의 데이터를 넣고요. 여행지의 데이터를 지금 여행지 데이터를 하나씩 포문을 돌면서 하나씩 만족도를 다 구해보는 거예요. 예상 만족도를 다 구한 다음에 이 예상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뽑습니다. 가장 높은 순위 10개를 뽑아서 추천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대 남성이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을 때 여행지 10개를 점수가 높은, 예상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예상 점수라고 하면은 예상 만족도죠. 순서대로 뽑았습니다. 그럼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단 이분이 좋아하실 만한 게 창덕궁, 광화문 광장, 그 다음에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남이섬, 요거를 이제 좋아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대로 또 안 좋아하는 걸로 뽑을 수도 있겠죠. 싫어하는 순서대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어센딩을 트루로 해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다고 모델이 예측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AI 허브에 있는 국내 여행 로그 데이터, 이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익 프로젝트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을 때 이 AI 허브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참고로 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드시면은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